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로지 나라 걱정, 그래도 품위와 또 저희 게이트키핑이 있는 방송입니다. 안녕한 전용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해찬 한마디의 민주 지지율. 네, 저 참 리얼미터 진짜 너무 심하지 않아요? 리얼미터 이거 기가 좀 막혀요. 밝혀야 돼. 본인들은 이제 뭐 정당하다, 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자, 우리가 합리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지요. 뭐 여러분들 보도 보면서 아셨겠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그 이른바 지지율 차이가 네. 1.6%였어요. 네네. 36.4 대 34.8. 민주당이 1.6%밖에 그렇습니다. 안 높았습니다. 오차범위 내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지지율 차이가 13.1%로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그렇게 벌어질 수가 있나요? 일주일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변심을 했나요?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대잖아요. 리얼미터에서. 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발표를 한 걸 봤는데 문제는 중간에 이해찬 씨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딱 리얼미터가 이렇게 지지율을 그냥 10% 그냥 선심해서 그냥 10몇 프로를 확 올렸다면은 이 리얼미터라는 거는 정말 김효진님 말씀대로 구라미터, 쪼다미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럼 그 전까지 리얼미터가 조사했던 거는 어떤 과정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장난을 쳤다는 거를 스스로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를 몇몇 이제 그 분석을 해봤는데 53%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표본이 너무너무 잘못된 조작 미터다. 엘리자벳 님 말씀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리얼미터의 모집단의 대표성에 이제 문제가 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 이제 갤럽에 비해서 리얼미터가 한국당한테 우호적인 여론조사 많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동안 갤럽 욕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갤럽이 한국당에 또 유리한 게 나오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사에 나온 것은 그러면 그것도 가짜인가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가짜가 아니다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번 건에 관한 한 이해찬 씨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리얼미터도 밝혔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그거 아닙니까? 내 주위에는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네. 또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욕하는데 왜 이렇게 높아? 그렇죠. 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모집단의 문제인 거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31%밖에 안 됩니다. 10명에서 3명밖에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집단에는 53%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3%, 30%, 53% 차이, 20%가 모집단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 여론조사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찍지 않았던 사람도 찍었다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대통령 찍었다면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러나 어찌됐든 객관적인 수치만 본다면 23%가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보정 작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나오니까는 이제 우리들이 느낀 체감, 문재인 지지율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보수들은요, 이 여론조사가 왔더라도 정말 그 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많이 끊어버린다든지. 왜냐면 열받은데 왜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재인 이제 지지자들, 친문들, 문바들은 그냥 기를 쓰고 끝까지 그걸 하는 거죠. 네. 열정적으로. 그런 점에서 최근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믿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유한국당이 쫙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밖에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생은 미로님께서 아까도 올려주시고 지금도 올려주셨는데 문재인 지지율 40%를 맞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할 거다. 저는 거기에 진짜 100%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안재영님 말씀대로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신경 안 써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 이택수 리얼미터 이분의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분을 몇 번 만났는데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그 좌파들이라든가 또는 문파 친문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님은 너무너무 뭐 박근혜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뭐 이 식으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싫어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를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 한나라당의 의원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뭐 사실은 뭐 보수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모든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장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얼마나 정말 낯뜨겁게 장사하는지를 이해찬 한마디에 지지율을 13.1%로 그냥 확 올려주는 걸로 좋은 여론조사로 보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추세가 중요합니다. 네. 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응답률이 한국 여론조사는 워낙 낮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응답률 20% 미만이면 별로 그래서 신뢰도를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론조사 신뢰도는 동네에서 국회의원 하면은 한 4%에서 5%, 리얼미터가 전국 상대로 하면 5에서 10 사이입니다. 이번에 아까 어떤 분이 6%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응답률이 낮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체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보정을 한다는 것도 보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리얼미터가 꼭 이랬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선거를 앞두고 네. 뭐 지역에 있는 여러 뭐 중소규모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장난을 치면 이렇게 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막 돌리면요. 자, 010 뭐 몇 번에 전화번호를 받은 분의 성향이 다 드러납니다. 자,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돌려요. 그러면은 성향조사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010 뭐 3 몇 번은 이건 뭐 친여당 3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컴퓨터로 딱 돌려가지고 자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그 전화번호를 더 많이 넣어버리면요. 넣어버리면 네. 쉽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도 예를 들어서 객관성 우리는 정확히 컴퓨터 돌렸는데 무슨 말이냐 할 말 없는 거예요. 전화를 거는 모집단을 가지고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돌려버리면 이게 가장 장난질을 많이 치는 겁니다. 지역에서요 뭐 국회의원 여론조사 뭐 하지 않습니까? 이 장난질 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여론조사 누가 친여고 누가 친야고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번호를 가지고 그 성향에 따라서 딱 분개. 그렇다 해서 뭐 그렇죠. 100%란 게 아니라 본래는 5대5 해야 될 걸 정상처럼 5대5 해야 될 것을 7대3 정도로 슬쩍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서도 유독 잘못하고 있는 장난질하는 거예요. 선거철 앞두고 나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그것까지 이제 그것도 홍보를 하지요. 막 특정 후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리얼미터가 그랬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만을 믿을 수는 없다. 이런 네. 사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 데비 화이트님께서도 이 표본 집단의 문제점을 네. 지적을 해주셨고 러시블리님께서도 왜 유독 리얼미터만 수주를 하는지 그게 이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리얼미터하고 갤럽이 제일 큽니다. 국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갤럽과 리얼미터의 차이는 갤럽은 전화 직접 그러니까 질문을 직접 던집니다. 직접 통화를 해서.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는 ARS와 그것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얼미터가 과거 갤럽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현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왜냐하면은 직접 이 아가씨가 전화를 걸 물으면은 야당 지지한다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다른 건 몰라 이번 것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위트님께서도 이 같은 의견이다 이러면서 아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리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문펄링님 리얼미터가 왜 커졌을까요? 네, 이거는 뭐 노무현 정권 때부터 확 커졌죠. 그런 회사들 또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여의도 연구소는 이제 그 ARS로서는 상당히 그 신뢰를 줄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여의도 연구소에 이 말하자면은 이제 기능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연구소도 좀 이렇게 한국당에서 확실하게 좀 이 지원도 해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한국당 돈이 없습니다. 1,000명을 지금. 이제 뽑아내려면 응답률이
5%지 않습니까? 그럼 네. 20배를 돌려야 되는 게 2만 명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1,000명이라는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요. 응답률 5%면은 그렇기 때문에 2만 명 돌리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문펄링님께서 가치 중심으로 한국당보다는 자유당이 좋지 않은가.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때 막 이런 게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아쉽습니다. 저도 정말 자유당이라는 가치, 자유의 가치가 우리의 보수의 가치인데요. 근데 이 한국당이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이만큼 두꺼워 갖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코리아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영국도 브리튼이라는 말도 쓰고 뭐 잉글랜드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코리아라고 하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우스 그다음에 노스 이렇게 해갖고 진짜 북한하고 한 묶음이 돼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브린이 뭐라 하냐면 북한은 어떤 나라는가? 깃발을 흔들면서 동양 그릇을 갖고 하는 나라다. 왜 이런 나라하고 이 괜찮은 한국이 같이 일치를 하냐. 그러니까 코리아라고 하지 말고 한국이라고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그 책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마이클 브린의 책입니다.